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6월 19일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들 그리고 오랜만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모스크바가 사상 최대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공습하고 때리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을 했고 모스크바에 검은 비가 내리고 있다. 러시아의 심장부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 우크라이나의 대공습으로 모스크바가 검은 연기와 기름비로 뒤덮였습니다. 모스크바 시민들이 검은 목요일로 부르고 있는 이날 대공습에서 수백 대의 드론이 모스크바를 뒤덮었고 모스크바 각지의 주요 전략시설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망은 이번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러시아의 키이우 대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6월 18일 새벽 모스크바에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날 공습은 6월 17일 밤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오른 1000대 이상의 드론에 의해 수행되는데요. 이 드론들은 국경에서 500km 가까운 거리를 비행해 6월 18일 새벽부터 모스크바 각지의 주요 국가 전략시설에 날아들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와 세르게이 샤바닌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아침 텔레그램을 통해 방공군이 대규모 공격을 격퇴 중이라며 밤새 500대 이상의 드론을 격추했고 모스크바 상공에서만 180대 이상의 드론을 격추했다라고 밝혔지만, 러시아 방공망은 1000대가 넘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을 모두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이번 공격이 개전 후 최대 규모라고 평가했는데요. 안드레이 보로비오프 모스크바 주지사는 모스크바 시는 물론 모스크바주 관내의 아파트와 쇼핑센터,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져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때문에 모스크바 관문 공항들이 일시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이른 새벽부터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드론 공습과 공습 경보에 눈을 떴고, 공항과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드론 공습에 의한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은 모스크바 남부의 카포트냐 정유소에 집중되었습니다. 모스크바주 전체에 휘발유와 경유를 제공하는 이 정유소는 17일 새벽에 드론 공습을 받아 정유탑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요. 18일 공습에서는 이곳에서만 수십 대의 드론이 날아들었고 최소 7개소가 여러 대의 드론에 피격돼 문자 그대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정유소는 정유시설은 물론 연료 탱크도 여러 개가 피격당하는 피해가 보고되는데요. 현지 주민들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에는 엄청난 폭발과 화재로 인한 버섯 구름은 물론 연료 탱크 피격 직후 폭발과 함께 연료 탱크 뚜껑이 날아가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포트냐 정유소가 초토화되면서 모스크바 지역에서는 유독가스가 확산되고 있고 도심 일부 지역에서는 검은 비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 검은 비는 폭발로 날아간 유독가스와 독성 물질들이 구름과 섞여 내린 것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공습은 러시아 방공망의 무력함을 보여주며 러시아 반전 여론 불씨에 기름을 끼얹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 서한 내용처럼 어쩌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협정 서명 때 푸틴이 아닌 다른 지도자가 서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이런 폭발 화염이 치솟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데일리 디펜스에서 모스크바의 정유소가 이렇게 불타고 있는 그런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렸죠. 바로 그 정유소입니다. 거기 때렸는데 거기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더 때린 겁니다. 물론 거기뿐만 아니고 이 러시아, 특히 모스크바 지역 중점적으로 1000대 이상의 드론을 모스크바 쪽으로 날렸다. 와, 무지막지한데요. 자,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 상황도입니다. 자, 일단 여기 남쪽으로 크림반도나 크라스노다르 쪽으로 날아간 드론대 공격대들이 있죠. 이거와 별개로 이 북쪽으로 모스크바 쪽으로 날아간 이 드론과 미사일들이 1000대가 넘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빨간 것들은 드론, 파란 게 있죠. 파란 건 순항미사일, 그리고 초록색이 한 줄, 두 줄 보입니다. 저건 공대지 미사일, 이렇답니다. 그래서 순항미사일 일부와
드론들을 다량 섞어서 쏘았다라는 건데, 자, 여기 이 사진을 좀 더 크게 보시면 모스크바 서쪽으로 해서 더 북쪽까지 날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저 모스크바 서쪽해서 북쪽, 저기 아마 발다이 별장 있는 곳일 수도 있는데요. 저 지역이 바로 푸틴과 그의 내연녀가 같이 살고 있는 발다이 별장이 있는 곳이죠. 저쪽의 피해는 지금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모스크바 쪽으로 날아간 그 피해 상황이 다량의 영상과 함께 정말 많이 지금 공유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이 모스크바 동남쪽 이 지역을 때려버렸는데, 이 지역에 많은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물론 뭐 여기가 전체는 아니죠. 그래서 모스크바 주지사의 말에 따르면 모스크바주 전체에서만 한 500대 이상을 요격했고, 모스크바 시에서만 180대 이상의 드론을 요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1000대 이상을 날렸으니까 뭐 가다가 브란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중간에 요격되고 해서 모스크바 쪽으로 살아서 날아온 드론대들이 있죠. 그 중에서 한 500대 이상을 요격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한 100여 대 맞았겠죠. 자, 그런 것들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나름 중계하고 있는 모스크바 시장의 모습인데, 조금 더 예담을 말씀드리면 그들이 텔레그램 이거 국민들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모스크바 시장은 텔레그램으로 그 상황을 중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 왜냐? 텔레그램에서 니들이 우리를 이렇게 막아봐야 그래도 우리는 우회해서 한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한번 업데이트만 받으면 바로 우회해서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관계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더 못 쓰도록 제한을 해야 되는데 또 좋다고 또 이용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FP1 자폭 드론이 모스크바 시내를 마구마구 날아다니는 모습, 영상 한번 보시겠는데요. 영상이 여러 개입니다. 그냥 이 엔진 소리가 오토바이 소리 같은 나죠. 그러니까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오토바이 타지 마. 어느 게 드론 엔진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방공작전에 지장이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소리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영상에서 지금 보시고 계시지만 이렇게 계속 지금 드론이 횡행하고 있고, 순간적으로 보셨지만 지대공 미사일이 확 날아 올라가죠. 그런데 드론을 맞추지 못하고 그냥 그냥 비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지금 2번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모스크바 시내 건물도 이렇게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영상 하나 보시겠는데, 이건 고층 아파트 거의 최상층부가 두들겨 맞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고층 아파트가 부서져 내리고 불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민간인 지역에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피해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처음에는 공격을 한 주체에 대한, 즉 우크라이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왜 우리를 이렇게 때리냐? 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 다음에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공격이 있는 거냐라는 성찰을 하게 되죠. 그럼 왜냐? 명분 없는 전쟁을 해서 그 전쟁을 지금 무려 저 우크라이나라는 약소국, 우리 러시아와는 상대가 안 되는 약소국과 4년 넘게 전쟁하고 있어.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 4년 동안 두들겨 맞으면서도 체력을 키워서 지금 우리에게 반격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막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전쟁 왜 했어? 둘째는 전쟁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뭐야? 왜 전쟁을 이따위밖에 못해?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반전 여론 그리고 반푸틴 정서 이런 게 형성이 되게끔 돼 있죠. 그동안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때렸어요. 우크라이나는 마치 복싱으로 치면 코너에 몰려서 가드를 끝까지 올리고 오직 고개만 숙이고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방 각국의 지원, 유럽의 지원 등등, 그리고 러시아의 이 체력 감쇄 이런 걸 이제 등에 업고 이제는 고개를 들고 자기도 펀치를 날리는 복싱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한 방 날리면 우크라이나도 날리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 그동안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앞면을 때리지 못했어요. 그냥 복부나 때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러시아가 턱 때리면
우크라이나도 턱을 때리는 겁니다. 이러니 이제 러시아 국민들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그동안은 뭐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바로 나의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진 거야? 라는 불만이 생기는 거죠. 자, 이건 한번 보십시오. 카포트냐 정유소 연료 탱크가 이렇게 뚜껑이 확 날아오르는데 이것도 영상이 있습니다. 네. 와, 이렇게 지금 날아올라가요. 그래서 대낮에도 하늘 전체가 검게 뒤덮인 모스크바. 정유소가 박살나고 이 정유소에서 생산되는 기름을 가지고 모스크바 주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기름이 없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면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우리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유소 있죠. 그 주유소에 기름 넣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차량들 한번 보십시오. 와, 정말 엄청납니다. 가도 끝이 없는 행렬이죠. 저 정도로 지금 기름이 없다. 또 하나는 저기는 그래도 뭐 사람이 차를 타고 있는데 이 크림반도 세바토폴 저기는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가기 위해서 아예 차 시동을 끄고 밀고 가고 있어요. 왜? 행렬이 워낙 기니까 시동을 걸어놓고 대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밀고 갈 정도로 지금 러시아의 민생이 지금 박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포트나 정유소 시설이 지금 뭐 영상 보시는 것처럼 검은 화염이 뒤덮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푸틴 정말 잘하는 거 맞나? 이런 성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야, 푸틴 너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우리 평화협정 서명할 때 너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겠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죠. 왜냐?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자꾸 생겨야 이 이권을, 즉 석유,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를 팔아먹으면서 이권을 이 올리가르히, 그러니까 푸틴과 결탁한 재벌들에게 이권을 나눠주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그걸 실로비키, 즉 제복 입은 충성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돈으로 충성을 샀는데 이제 지금 나눠줄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 충성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음에 나하고 평화협정 서명하는 상대 측 카운터 파트너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야, 정말 참 4년여 동안 반전이 생기네요. 자, 정보 브리핑 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미국에서 틱틴 변호사를 만난 후에 존 밀스 국무부 사이버 및 디지털 정책국 차관보가 18일 비공개 방한했습니다. 존 밀스 차관보 기억하시죠? 작년 대선 때 사전투표할 때 그때 모스탄 대사 등과 함께 들어와서 이 부정선거 감시하는 이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했었던 바로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미국 돌아가서 국무부 차관보가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제 이렇게 인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짧은 메시지 사진만 딱 찍어서 올렸는데, 자, 그러면 이게 오비 일학인지 아니면 뭐 완전히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전후에서 상황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황교안 전 총리가 박주현 변호사 등과 함께 미국에 갔죠. 미국 가서 워룸 출연도 하고, 그리고 워룸 출연 이후에 또 미국에서 마가 진영에서 열리는 세미나, 부정선거 관련한 세미나 이런 데 참석을 했습니다. 그 참석한 자리에서 이 피터 틱틴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 피터 틱틴 변호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동갑내기 절친입니다. 뉴욕 군사학교의 트럼프 대통령 동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던 소대의 소대장이었어요. 아주 절친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법률 자문을 오랫동안 맡았고 틱틴 법률그룹 대표 변호사인데 1기 때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소송전에서 변호인단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때 해당 혐의로 바이든 시절에 완전히 그냥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트럼프 지원한다 해서 처음에 1기 이후에 바이든에게 패배했던 바로 그 선거, 그때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했죠. 그 난입한 마가 회원들을 변호하는 활동을 하고 등등 하면서 또 지금까지 계속 부정선거 규명 활동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시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황교안 총리와 이렇게 만나서 틱틴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달하겠다라고 한 직후에 이렇게
존 밀스 국무부 차관보가 입국을 했는데, 네, 연관관계가, 상관관계가 어떻게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존 밀스 차관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를 부드득 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우리 올림픽공원 그리고 한국의 6.3 부정선거 이 상황을 보다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란 국영 SNN TV가 쿠웨이트 미국 기지 폭격했다라고 주장하는 조종사들 인터뷰했어요. 이때 여러분들 개전 초기에 미국의 F-15E 전투기가 쿠웨이트의 뒤통수치기에 맞아서 동맹국인데 전투기 세대가 격추를 했죠. 이거 우리 때문에 격추된 거다 라고 소설을 쓰는 인터뷰를 했어요. 자, 여기에 뭐라고 하냐, 지금 뭐 영상 같이 보시면서 제가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쿠웨이트 뷰어링 미군기지를 공습했다. 마치 신이 우리의 각 폭탄을 여러 개의 폭탄으로 바꿔주시는 듯 불길의 규모가 너무 커서 우리는 여러 대의 헬기가 불타는 모습을 겨우 볼 수 있었다. 그 지역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제서야 그들은 대공방어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기지 상공을 선회하는 동안 그들이 지대공 미사일을 쏘는 것을 보았다. 우리에게 반격하기 위해 날아오던 미 F-15 전투기들이 쿠웨이트에 의해 목표물로 오인받아 격추됐다. 우리의 기만 전술 덕분에 그들은 우리를 요격하지도 추적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지금 인터뷰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자기들이 F5 타고 가서 똥5, F5 타고 가서 폭탄 한 방 딱 떨고 왔더니 그게 마치 알라신의 가호를 받은 것처럼 한 발 떨어뜨렸는데 그게 막 불길이 확 퍼져가지고 헬기 다 불타고 난리가 났다. 밑에가 잘 안 보일 정도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때리고 났더니 그제서야 쿠웨이트와 미군의 방공망이 가동돼서 이 지대공 미사일이 솟아오르고 했다. 근데 그 미사일들은 우리를 비켜갔다는 겁니다. 지대공 미사일 그냥 안 솟아오릅니다. 락온을 해야 가는 거죠. 락온 당하면 끝입니다. 왜? 미사일은 이 기동력이 뭐 한 40G 이렇게 돼요. 약한 것도 한 40G. 근데 전투기는 아무리 세도 9G밖에 안 됩니다. 기동력이 4배, 5배인데 걸리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사일은 헛발을 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요격하러 오는 F-15 전투기를 쿠웨이트가 우리의 기만술에 헷갈려서 자기네들끼리 오발사고를 내서 미군 전투기들이 그때 격추가 된 거다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 모습 보면 마치 승전국 같아요. 승리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아무거나 그냥 말해도 되는 뭐 이런 승전국 축제 분위기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뭐 어제 제가 오후 시큐리티 뉴스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이거는 진짜 이란이 승전한 거 맞죠? 그 상황만 보면 저는 뭐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승전국 분위기를 서명하러 가는 갈리바프 국회의장도 또 이야기합니다. 중국과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기반의 윈윈 의지가 확고하다. 그리고 호르무즈에서 통행료 징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상공회의소에서 회의할 때 이렇게 발언합니다. 갈리바프가. 이란은 중국과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윈윈 협력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전략적 합의를 실질적 성과로 전환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적들의 행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꿔줬다. 우리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그곳에서 요금을 징수할 것이다. 네, 이겁니다. 바로 적들의 행동이, 즉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 바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동안 우리 돈 받을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네 하고 성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돈 받아도 되는 거네. 그리고 60일 이후에 돈 받기로 또 됐지 않습니까? 그 MOU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서비스의 대가로 도대체 무슨 서비스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뭐 거기에서 배를 닦아주는지 뭐 해주는지 모르겠으나 그곳에서 서비스의 대가로 요금을 징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등을 보면 정말 승전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리타니강 인근에서 헤즈볼라의 IED 즉 사제 급조 폭발물 공격에 36사단 소속의 예비군 상사 1명이 전사했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명이 전사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여기에서 부상을 입은 7명 중에서도 2명이 영광급 장교랍니다. 고위 장교가 부상을 입었죠. 자, 이렇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은 결코 레바논에서 전면적인 철수
그 MOU의 1번이 레바논에서의 전면적인 철수와 영구히 전쟁을 하나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지켜지기 힘들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을 갈라치기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네타냐후에 왜 건물 폭파하냐라고 성토했다. 두 정상 통화 갈수록 적대적 분위기라는 보도를 했는데, 자, 이 보도에요.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복잡한 관계 내막.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왜 건물을 날리는 거냐라고 물었다. 아니, 건물 왜 날리는지 왜 몰라요? 알죠? 그런데 이 소스는 어디냐?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이라고 하면서 소설을 적었습니다. 핀란드 의회는 핵무기 반입 금지 해제법. 핀란드에는 핵무기를 가져 들어올 수 없어. 왜? 핀란드는 중립국이니까. 라고 했었는데, 이제 핀란드가 나토 가입국이 되었죠. 그래서 핵무기 반입 금지 해제법을 상정을 했고, 그게 찬성 125표, 반대 61표, 기권 13표 해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의 전술 핵무기 자국 배치를 추진한다라는 건데, 미국은 거기다 갖다 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프랑스와는 이미 핀란드가 핵우산 조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라팔에 장착되는 공대지 핵미사일, 그 라팔을 이렇게 배치 추진하는 뭐 이런 작업에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뭐 기사도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프랑스의 유럽에서의 위상이 점점 더 상승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핵우산 씌워주니까. 트럼프는 증산을 위해서 유럽, 우크라이나에 미국 무기 면허 생산 허가 발급 검토를 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 그동안은 뭐 미국이 돈 다 벌어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야, 수량이 모자라 해서 우크라이나 등에 또 유럽에 미국제 무기를 면허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건데, 젤렌스키 대통령도 미국의 패트리어트 계열 이 방공 무기 이런 것들을 면허 생산하는 것을 지금 협조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러시아군 사상자가 14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크라이나 집계보다 많아요. 자, 여기 유로피안 프라우다가 보도했는데, 나토는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14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다고 추산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어제까지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밝힌 러시아 사상자, 우크라이나는 사망자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저는 사상자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게 133만 8,050명. 그러니까 그거보다 약간 뭐 사실 뭐 비슷하죠. 그 정도로 지금 많은 피해를, 큰 피해를 지금까지 러시아가 입고 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 러시아 내부가 불타고 있으니까, 아니 뭐 옆에 있는 옆집 애도 죽었어. 저 집 애도 완전히 영구히 장애를 안게 됐어. 또 저 집 애도 그래 됐어. 이렇게 한 집 건너 또는 집집마다 이런 피해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또 이제 도시가 불타고 또 민간인도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점점 힘들어지는, 뭐 우크라이나는 진작에 그랬었고 러시아는 점점 힘들어지고, 우크라이나는 또 전쟁 비용을 유럽이 대주죠. 그런데 러시아는 자기네들이 전쟁 비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석유도 안 팔리고 천연가스도 안 팔리고 가격은 제한되었고 그리고 계속 폭발하고 있고 이러니 힘들어지는 겁니다.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최근 몇 주 동안 크렘린과 외교적 접촉을 하고 있다. 대화 채널 복구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포르투갈 총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러시아와 대화 채널 복구 중이다라고 했고요. 우크라이나는 24시간 동안 259회의 교전을 했고, 러시아군 사상자는 1,370명. 사상자 많죠. 계속 이제 1,000명 넘죠.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흐무트 서쪽 16km 지점, 그 지역에서 다시 고기 방패 방식의 보병전을 하고 있는 러시아 때문에 이렇게 사상자가 많습니다. 러시아포 71문 격파, 러시아 차량 431대를 파괴했다는 전과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